오늘은 이 객관식세법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은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비영리 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민법 32조 보시면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32조 보시면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의제법인 해가지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법인들 이것도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산다. 이게 1번, 2번, 그리고 3번 보시면 사립 학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게 이 세 개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은 해당한다. 그러면 이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 수익사업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보시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을 통해서 송금산입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럼 거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원칙은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만 배웠죠?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이런 식으로 송금산입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대아산병원이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영업이익이 뭐 2천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업이익 2천억 원에 대해서 송금산입 2천억 원 고유목적 사업 준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을 해가지고 송금산입 받고 나중에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산입 받으면 그만큼 이제 법인세 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근데 비영업대금 이익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거를 은행에 애치를 한다는 겁니다. 은행에 애치를 하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천징수 한 거는 이미 과세,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시킨 걸로 봐가지고 따로 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을 빼는 게 맞겠죠. 이 비영업대금 이익은 개인 간 거래입니다. 개인 간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금방 과세 포착이 쉽지만 이 비영업대금 이익은 과세 포착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3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아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람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비상장 주식 양도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세율 있죠.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라는 겁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면은 따로 과세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겁니다. 4번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비영리 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아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입니다. 이걸 계산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준용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5번 이 비영리 법인이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만 기장 의무를 진다. 이거 맞는 거예요. 원칙은 비영리 법인은 이 기장 의무가 없습니다. 고유 목적 사업 하는 경우는 기장 의무가 없다. 근데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이익이 발생한 수익사업 하는 경우는 기장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비영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비영리법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다? 틀린 겁니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소득, 그 다음에 채권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이 기장 의무가 있는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는 기장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이익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기장 의무가 있지만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 증빙불비 가산세 있잖아요. 그거는 부과한다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한다. 근데 다만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이거 맞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거죠.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뭐라 하겠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준용해 가지고 법인세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3번은 이거 맞는 거예요. 4번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액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거죠. 이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거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기장할 필요도 없고,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기장 의무는 있지만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한다. 그러니까 구분 격리한다는 겁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 하는 것,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기장한다. 3번 보시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 건물,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거 배웠죠? 2번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가 안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3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에 해당한다. 이거 배웠죠? 국세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본 단체, 이런 거는 비영리 법인에 해당한다. 4번 보시면 이 비영리 법인이 고정자산을 2년 이상 계속해서 법령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겁니다. 3년 이상이에요. 비영리 법인이 그 유형자산 있죠? 그거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 고유목적 사업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번이 틀린 거죠. 5번 비영리 법인이 지상권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거 그 비영리 법인 수익사업 그 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상권 양도로 생긴 이익은 이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 4번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비영리 법인이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그 일반 회사 있죠. 일반 회사랑 계약을 하고 연구 영역을 받은 거예요. 연구 영역 받아가지고 대가 얼마 금액을 받고 연구 영역을 적용한다. 그런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연구 나오니까 수익사업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번 비영리 법인 채권을 매도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 개인은 채권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지만 비영리 법인은 채권을 매도해서 얻은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3번 비영리 법인 과세 표준 계산 시 이율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율결손금만을 공제한다. 이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 이 두 개로 구분해서 고유목적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율결손금만 공제시킨다는 겁니다. 4번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지상권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균용해가지고 예정심 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당권 양도로 생기는 소득은 따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를 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준용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5번 비영리 내국법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을 본다. 배웠잖아요. 그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5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 단체로서 국내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 단체입니다. 이건 당연히 비영리 내국법에 해당합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보시면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 소득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 이게 틀린 겁니다. 100%죠. 여기 보시면 이자 소득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칙은 이 법인세를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자 소득은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해가지고 송금산이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자 소득은 100%예요. 100%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식 또는 신주인 신유권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은 주식 양도로 생긴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4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 이익은 포함한다. 따라서 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그 원천 징수를 하고 그러면 따로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법인세 신고를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5번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자 소득만 있다. 그런 경우는 이 법에 규정이 있어요. 따로 그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